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청취자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RFHIC라는 기업을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원래 통신 부품 만들던 곳인데 이제는 방위산업 그리고 또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 중심에는 질화갈륨이라는 상당히 특별한 반도체 기술이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RFHIC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들, 그리고 또 공식 반기 보고서입니다. 네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RFHIC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또 핵심 기술 경쟁력은 뭔지, 주요 사업들 현황과 전망,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기회나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네, 이번 탐구를 통해 청취자께서 이 기업의 어떤 본질,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RFHIC,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RF 부품,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 부품을 공급하는 거였죠. 네, 라디오 주파수 부품. 네, 초기에는 위성통신 시장을 좀 봤었고요. 당시에는 갈륨 비소, GaAs라고 하는 소재 기반의 부품에 주력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주류였거든요. 아, 갈륨 비소.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찾아온 변화 같아요. 그쵸? 뭔가 미래를 좀 내다본 듯한 그런 결전? GAN 온사이크, 이 기술을 가진 전문 파운드리하고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 분야 세계적인 강자인 크리, 지금은 이름이 울프스피드로 바뀌었죠. 아, 울프스피드. 네, 이 회사랑 질화갈륨 에피웨이퍼 공급 계약을 체결해요. 이 에피웨이퍼라는 게 반도체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얇은 판 같은 건데 네네.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5G 통신 시대가 와서 지화갈륨 수요가 폭발하기 거의 10년 전이었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이었네요. 그런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결국 2009년에 세계 최초로 무선기지국용 지화갈륨 전력 증폭기를 개발할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당시 시장은 거의 30년간 실리콘 기반의 LDMOS라는 기술이 꽉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판을 바꾸려고 시도한 거죠. 그 이후 행보도 보면 2011년에 방산시장 진출, 2012년 미국 법인 설립, 또 14년, 15년에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같은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들 벤더로 등록되고 2017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맞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 해자요? 네, 경쟁사들보다 거의 5년이나 앞서서 지화갈륨 제품을 상용화하면서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그러니까 최종 제품 포장까지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고 또 핵심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파트너십도 확보했죠. 아하, 이 해자의 핵심 기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질화갈륨 온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입니다. 이게 기존 실리콘 LDMOS 기술이랑 비교하면요. 전력 효율은 10% 이상 좋고 제품 크기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모는 20%나 절감됩니다. 와, 효율이 엄청나네요. 네, 특히 탄화규소 CIC 기판을 쓰기 때문에 열을 아주 잘 방출해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도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부분인데 청취자께서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질화 관련 반도체 칩,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설계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포장하는 패키징, 그리고 여러 부품을 합쳐서 전력을 증폭시키는 모듈 제작, 더 나아가서는 완성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개발 및 생산 공정을 RFIC가 내부에서 다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아, 전부 다요? 네, 이걸 보통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네. 시장 상황이 변할 때 민첩하게 대응할 수도 있죠. 또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니까 품질 관리도 아주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RFIC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낮은 주파수부터 아주 높은 40GHz까지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쌓아 올린 대단한 기술력이 실제 사업에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최근 몇 년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방위산업 분야로의 성공적인 전환입니다. 이제는 방산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60%요? 와,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산 분야가 중요해진 거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국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방산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들어선 거죠. 아하. 특히 예전에 군용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에 주로 쓰던 진공관 증폭기 TWTA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훨씬 안정적이고 수명도 긴 질화갈륨 기반의 고체 상태 전력 증폭기 SSPA로 바꾸려는 현대화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형 기술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많군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예전 브라운관 TV를 최신 LED TV로 바꾸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ASA 레이더, 그러니까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라는 고성능 레이더나 적의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전 제머, 군용 통신 시스템,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 이런 현대 전장의 핵심 시스템에 RFIC의 질화갈륨 부품이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야. 최근 누적 수주액만 봐도 1,480억 원에 달하고요. 국내 LIG 넥스원, 천궁 I2 미사일이나 함정용 레이더 같은 데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즈 같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방산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회사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통신장비 시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막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컸는데 이제는 국가 안보 예산에 기반하니까 훨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수익을 예측하기가 용이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게다가 수익성 자체도 통신 분야보다 훨씬 높다고 하고요. 최근 분기 실적 보니까 방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국내에서 80%, 해외에서 70%나 급진했다는데 와, 이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엄청난 성장세죠. 이런 변화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거처럼 통신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됐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췄으니까 더 높은 가치, 그러니까 높은 배수를 적용할 타당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군요.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전통적인 사업 영역이죠. 통신 인프라 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FHIC의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4G LTE나 5G 무선 기지국,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매시브 마이모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네, 매시브 마이모.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고요.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는 미국 버라이즌이나 인도 같은 해외 시장 진출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G 투자는 사실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통신 분야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5G 초기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5G 성능을 더 개선한 5G 어드밴스드 기술 도입이나 또 미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 새로운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점진적인 회복이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RFHIC가 이미 다음 세대, 그러니까 6G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6G요? 네. 2028년에서 2030년쯤 상용화될 걸로 예상되는 6G 통신 기술 관련해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6G는 테라헤르츠라는 엄청나게 높은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고 지상망이랑 위성망을 통합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면서 위성에 탑재되거나 지상 기지국에 쓰이는 질화 관련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아, 위성통신 쪽 수요요? 네. RFHIC는 3,200억 원 규모의 정부 주도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 여기에 참여해서 핵심 RF 부품의 국산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리호 발사 때 실렸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 질화 관련 전력 증폭기를 공급해서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이걸 우주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인증? 네, 이걸 확보한 경험도 아주 큰 강점입니다. 정말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야, 방사는 현재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네. 통신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언급된 RF 에너지는 이건 또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한데요? RF 에너지는 RFHIC의 미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로 아직 크진 않지만 산업, 과학,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신사업입니다. 산업, 과학, 의료요. 네, 기존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데 쓰는 마그네트론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질화 관련 기반의 RF 기술로 대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마그네트론을 대체한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만들거나 어떤 물질을 아주 정밀하게 가열하고 가공하거나 또 의료기기 같은 데 활용될 수 있죠. 질화 갈륨을 쓰면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효율도 높고 수명도 길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RFHIC는 이 시장을 아직 경쟁자가 많지 않은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들도 좀 들여다볼까요? 재무 상태를 보면 앞서 이야기 나눴던 방산 중심 전환의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다시 강하게 성장하는 추세로 돌아섰고요.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올해보다 30%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 이상이요? 네, 수익성 개선은 더 눈에 띄는데요.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초반이거나 심지어 적자를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서 매출액의 15% 이상을 꾸준히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좀 어떤가요? R&D 투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재무 구조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은 30%대로 낮은 수준이고요.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단기 부채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이건 높습니다. 네. 특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전체 부채보다 많은 이른바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 순현금 상태군요. 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물론 과천에 신사업을 짓는 것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 캐펙스나 R&D 지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네,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들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우입스피드나 콜보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하면 아직 회사 규모는 작지만 특정 분야에 딱 집중해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화 관련의 전망은 좀 밝은 편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화 관련 RF 반도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5G 고도화, 또 6G 도입 준비, 군용 레이더 현대화, 위성통신망 확대 이런 요인들에 힘입어서 연평균 12%에서 많게는 30%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성장률이 상당하네요. 네,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적용 분야를 계속 넓혀가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웨이퍼 크기를 키우는 것, 이걸 대구경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웨이퍼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주로 4인치나 6인치
웨이퍼를 쓰는데 이걸 8인치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국내 협력사인 IV웍스가 8인치 질화관련 온 실리콘 카바이드 에피 웨이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아, 국내 업체가 성공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전력 파워, 질화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TSMC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능 RF, 라디오 프리퀀시 질화 관련 시장에 집중하는 RFHIC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건 왜 그런가요? 전력 질화 관륨은 주로 충전기나 전력 변환 장치 같은 데 쓰이고요. RF 질화 관륨은 통신이나 레이더처럼 고주파 신호 처리에 쓰이는데 RFHIC는 이 RF 쪽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TSMC가 저가 전력 시장에서 빠지면서 고품질의 비중국산 RF 솔루션을 찾는 고객들에게 RFHIC의 매력도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틈새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wolfspeed나 코로와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RFHIC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뭘까요? 네, 분명 경쟁은 치열합니다. 말씀하신 wolfspeed나 코로보는 자본력이나 생산 규모, 또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면에서 RFHIC보다 훨씬 크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규모의 차이가 크죠. 하지만 RFHIC도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직 계열화, 이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시장 변화에 대한 민첩성을 확보했고요. 핵심 소재인 웨이퍼는 wolfspeed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 그리고 동시에 다른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 지정학적 이점도 있군요. 네, 반면에 약점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한계, 그리고 아직은 이들 거대 기업에 비해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이 기업을 보실 때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의존도요? 네, 통신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방산 부문에서는 LIG 넥스원 같은 핵심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통신 시장 자체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경쟁 심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가격이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8인치 웨이퍼 같은 차세대 공정으로의 전환이 만약 늦어진다면 원가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전환이 늦어질 경우의 리스크군요. 그렇죠. 셋째는 지정학적 변수와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변화나 핵심 소재인 질화 관련 웨이퍼를 wolfspeed 등 소수의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들 속에서 RFHIC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계획인가요? 미래 전략이 궁금한데요. 미래 전략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산 사업에서는 이제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요. 여러 부품을 통합한 서브 시스템이나 모듈 형태로 공급을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데에 주력할 겁니다. 아, 부가가치를 높이는군요. 네, 둘째, 정부 주도의 육지 저궤도 위성통신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차세대 비지상 네트워크 NTN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성통신 시장 선점. 셋째, 현재 주력인 질화갈륨 온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기판을 활용한 질화갈륨 온 다이아몬드 같은 차세대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화갈륨 온 다이아몬드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차세대 기술이죠. 넷째, RF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방산과 통신에 이은 제3의 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향이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 같네요. 목표 주가도 제시되었죠? 네, 맞습니다.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각 사업 부문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 SOTP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DCF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매수, BY 의견을 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38,000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000원이요? 네, 그 근거로는 성공적인 방산 사업으로의 전환, 또 5G 애드밴스드와 6G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 질화 관련 기술 리더십, 그리고 위성통신과 RF 에너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치가 아직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외 증권사들의 평균적인 의견, 즉 컨센서스 역시 대체로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RFHIC는 질화관념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방위산업이라는 안정적인 성장판을 확보하고 동시에 육지통신과 RF에너지라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질화 관념이라는 한 우물을 정말 오랫동안 판 결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강점을 잘 살려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죠. 네. 방산으로의 전환은 안정성을 더해주고 6G나 위성통신, RF 에너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저희가 앞서 짚어본 여러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RFHIC가 현재 주력인 질화갈륨 온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 외에도 차세대 기술로 질화갈륨 온 다이아몬드를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뛰어나서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급변하는 이 RF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RFHIC에게 현재의 질화갈륨 온 실리콘 카바이드를 넘어서는 차세대 소재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될까요? 이 부분을 더 탐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RFHIC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